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왕 다뤄봤으니까 방금 18페이지 55번 했었죠? 55번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어요? 그럼 55번을 지금부터 눈으로 풀어보겠어요. 55번을 눈으로 풀어보자고. 얼마 전인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 보니까 어디 프로에가 눈으로 푸는 문제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TV에서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데 잠결에 봤는데 눈으로 푸는 문제 갖고 수학을 풀던데 그런 게 있어요, 요새? 못 봤어요? 근데 다 손으로 풀던데? 진짜 눈으로 풀겠어. 55번 아까 풀었으니까. 자, 준비. 55번에서 5항까지 합에다가 밑줄을 긋고요. 예, 밑줄 긋는 건 풀이가 아니다. 5항까지 밑줄 긋고. 그 다음에 1항에서 10항까지 합에 밑줄을 그으세요. 등비수열이죠, 지금. 등비수열에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것은 1항에서 15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항에서 15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것은 1항에서 10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뭘 더해주면 되겠지. 15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10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뭘 더하면 되겠어. 11항부터 15항까지 합만 더하면 될 거 아니야. 됐죠? 그럴 텐데. 그럼 11항에서 15항까지 합을 구하려면 앞에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밑줄 거는 게 5항까지 합이 1이고 1항부터 5항까지 합한 게 1이고 1항부터 10항까지 합한 게 3이라는 것은 6항부터 10항까지 합이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6항부터 10항까지 합이 2가 나온다는 얘기지. 눈으로 푼다니까. 그럼 1항에서 5항까지 합한 게 1이고 6항에서 10항까지 합한 게 2가 나왔다는 것은 R의 5승이 2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R의 5승이 2가 된다면 그 2에다가 그러니까 6항에서 10항까지 더한 거에다가 R의 5승을 곱하면 11항, 15항까지 합이 나오겠죠? 됐을 텐데. 그럼 2에다 2를 곱하니까 얼마 되겠어요? 4. 최종적인 답은 3에다가 4를 더해서 7. 지금 이해 잘 안 되면 아까 건성으로 들어서 그래요. 제가 자꾸 이 공비 곱한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건성으로 들어서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 아주. 56번 문제를 한번 눈으로 풀어보겠어요. 최선을 다해봅시다. 6항까지 합이 4라 그랬죠. 12항까지 합이 12라고 그랬지. 18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죠. 박자가 잘 맞추고 있죠. 항이 몇 개씩 묶었어요, 이건? 6개씩. 그럼 6항까지 합이 4가 되고 12항까지 12가 된다는 것은 7항부터 12항까지 6개 항의 합이 8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1항부터 6항까지 합한 게 4가 되고 그 다음에 6개 항의 합이 8이 된다는 얘기니까 하여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필요한 값은 4하고 8을 비교하니까 얼마예요? 2. 됐죠? 그 2를 8에다 곱하면 되겠지. 그게 얼마예요? 16. 그럼 최종적인 답은 18항까지 합이죠? 그 12에다가 16을 더해주면 되겠지. 12항까지 합이 12는 주어졌으니까 16을 더하면 되겠죠. 16을 더하니까 답은 얼마예요? 28. 연습하면 돼. 지금 막 머리에 김나겠지만 이게 기초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초가. 등비수열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라고. 알면 지금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17항까지 구하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 문제 없다. 참고서.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안 나올 걸 깊이 연구하니까. 되겠어요? 연습을 해갖고 답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드디어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한 그 결과 지금부터 드디어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제발 보세요. 집중. 첫 번째 항 A. 공부하기 싫어도 잘 봐요. 아니면 내년에 또 해야 돼요. 여기 봐요. A. 그 다음에 AR. AR 제곱.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죠? 첫 번째 항 A고 공비가 R이면 A. 그 다음에는 공비를 곱하니까 R. AR. 그 다음 또 공비를 곱하니까 AR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또 AR 삼승이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보니까 이제 두 번째 항인 이유가 첫 번째 항에는 공비가 안 보였어요. 좀 이따 쉬겠어요. 첫 번째 항에는 공비가 안 보였죠? 두 번째 항은 이제 공비를 하나 보이죠? 여기다 공비를 곱하면 이게 나오니까.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두 번 곱했겠지. 그러면 n번째 항은 A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겠어요? n-1번 곱한 게 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번 곱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항이죠?
그러면 n번장은 AR n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장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인데 이거를 n항까지 합을 구하려고 그래요. n항까지 합을 구하게 되는데 이걸 표시할 때 우리가 S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SN을 실제로 유도를 해봐야 돼요. 다음에 나중에 우리 공부할 몇 급수 때문에 그래요. 몇 급수란 말이 너무 어렵긴 어려워요. 그게 번역이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멱살을 잡는 건지 하여튼 멱이 그 원래 영어로는 파워거든요. 파워 시리즈라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알아요. 등비수열의 합을 유도를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혹시 증명 문제 같은 거 나오더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첫 번장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SN이란 건 1항에서 n항까지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n항까지 합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양변의 등비수열의 공비를 곱해요. 적지는 말고 등비수열 공비를 곱한다. 그럼 현재 등비수열 공비가 얼마입니까? R이죠. R이니까 양변에 R을 곱하면 이게 RSN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R을 곱하는데 한 칸씩 오른쪽으로 써요. 그럼 여기다 R을 곱하면 AR이 되죠. 한 칸 오른쪽 씁니다. 여기다 R을 곱하니까 AR 제곱이 되지. 여기다가 R을 곱하니까 AR 3승이 돼요. 한 칸씩 오른쪽으로 쓰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럼 맨 마지막에 여기다 R을 곱하면 AR의 N승이 되겠죠. 빼요! 빼면 SN에서 RSN을 빼니까 1-RSN이 돼요. 빼면 여기서는 A가 남고요. 나머지는 다 죽어요. 어머 얘가 살아남았네. 아무도 것도 없는 데서 이걸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배의 R의 N승이 이렇게 돼요.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A를 꺼낼 수 있군요. 앞에다가 A를 꺼낼 수 있으니까 A를 꺼내게 되면 1-R의 N승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차분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SN이에요. SN을 구하려면 할 수 없이 우리는 양면 이걸 나눠야 돼요. 또 한 명 눈 뺐어요. 양면 이걸 나눠야 돼.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그 뇌리에 그 박혀 있는 게 0으로 나누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어요. 이게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으니까 이게 0이 아닐 때 양변을 이걸 나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SN은 양면을 1-R니까 1-R분의 A 배어 1-R의 N승이 이렇게 돼요. 단 여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이게 0이 아닐 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0이 아니란 것은 R이 1이 아닐 때죠. 근데 이 말이 참 웃긴 게요. 우리가 지금 옛날처럼 본고사를 보는 시절 같으면 증명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지금은 수능이잖아요. 시험이나 잘 보면 되지 뭐 수학을 연구할 필요 있겠어요? 무슨 양 있죠? 공비가 1이냐 1이 아니냐는 것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공비가 1인데 무슨 걸 합공식을 쓰겠어요? 공비가 1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첫 번장이 3이다. 첫 번째는 공비가 1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는 공비 1 뭔 말인지 몰라요? 1을 곱하니까 3. 그 다음 뭐예요? 이거 n항까지 합에 공식이 있어야 풀 수 있어요? 3이 10개 있으면 합하면 30이고 100개 있으면 300이지. 그게 무슨 NA냐고 NA. NA가 뭐예요 NA가? 나트륨이에요? 여기 봐. 그러니까 여기 봐. 집중. 공비가 1인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이거 쓰지도 않아요. 이거 공비가 1이면 쓰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진하게 알 필요는 없다 이게야. 한번 본 걸로 끝내고. 그래서 등비수열 n항까지 합이 이렇게 나온다. 지금 여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등비수열 n항까지 합이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꼭 이걸 써놓고 대입해요. 성격 묘하대. 붕어빵 꽂냐고 지금. 붕어빵 구우려면 그 판에다가 밀가루 이렇게 반죽을 붓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등비수열 공식을 이렇게 구한다는 건 일단 알아놓고요. 현재 이 공식에 보면 또 뒤에 단서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 R이 1보다 작은가 크든가 하여튼 뭐 그럴 때 쓴다고 돼 있고 또 R이 1보다 클 땐 또 어떤 걸 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안에. 편하게 쓰세요. 여기에다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곱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곱하면 값이 달라져요? 아니죠.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 R-1이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A 너 잠깐 기다려라. A 마이너스 곱하니까 이게 R의 N승 마이너스 1이 돼요. 결과는 똑같아요.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공식이라고. 그래 어느 공식을 다 써도 좋아요. 되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등비수열 합 공식을 저랑 같이 암기를 하겠어요. 등비수열 합을 지금 잘해야 되는 게 조금 지나고 나면요. 이 공식을 갖다가 여러분 적어놓고 대입한다는 게 위험한 게 등비수열 맨 마지막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소위 그 복리법에 의해 가지고 원리합계. 원리합계는 그래도 형편이 좋아서 저축하니까 원리합계를 생각하지. 우리 형편이 나빠갖고 나만 돈을 빌리면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부금 내는 게 더 어렵다. 저축보다 할부금 내는 게 더 어렵다고. 또는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연금을 갖다가 받아야 돼요. 연금은 10년 후부터 시작해서 뭐 한 20년에 걸쳐서 매달 얼마씩 받기로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뭘 살 게 생겼어요. 뭐 먹고 싶은 게 있다 이게.
그 지금 한꺼번에 받고 싶다. 그럼 얼마를 받을 거냐? 무슨 얘기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등비수리학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거 먼저 풀어요. 그 성격이 급해서 그래. 우리 지금 등비수리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 기본 원리를 알면 문제가 아무리 변형돼도 상관없어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갖다가 어떻게 따질 거냐 생각하면 되고 특히 도 문제니까 우리가 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근데 문제를 냅다 풀잖아요. 지금 성질이 급해가지고 일부 학생 폴스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많은 걸 포기하고 지금 그냥 계속 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푼다 이게야. 그 푼 문제 말고 다른 문제 나오면 또 못 풀어요. 다 새로운 문제야. 그 얘기도 문제 항상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복리법, 복리로, 연리,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오든 그냥 가볍게 푼다. 또 문제를 본 다음에, 얘는 한 3분 걸리겠구나. 좀 이따 풀어야 되겠다. 얘는 한 1분이면 풀 수 있겠구나. 되겠구나. 이건 내가 그냥 아는 거잖아. 그냥 답이 얼마구나.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거에 있어서 등비수리 합 공식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등비수리 합을 알아야지.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안 되고. 그리고 인터넷에다가 질문이나 올리고. 지금 이제 등비수리 시작하고 있는데, 어떠다. 그거 골치 아파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경계해야 될 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문제를 풀 때, 오늘 아마 이따 끝에 다룰 거야. 아마 프린트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먼저 이론 설명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돈에 관련된 문제에서 하나 이해를 좀 어려운 게, 이 출제하신 분들이나 원래 이 이론을 만드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저축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수불, 기말불 이런 말이 나와요. 기수불, 수는 머리 숫자예요. 기말불, 말이야. 그러니까 수하고 말이 지금 끝이거든요. 저축을 할 때 어떻게 왜 매년 초에 하고 매년 말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거야. 은행에 가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라고. 은행에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가도 저축할 수 있죠. 그걸 갖다 매년 초에 한다고 그래갖고 내년 초까지 기다리고 있냐고. 그 사이 다 쓰지. 지금 무슨 얘기 알겠어요? 돈은 당연히 돈을 적금을 타러 간 날은 입금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기본적인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기수불, 기말불 이런 말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면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저도 어떨 때 문제를 보면요. 참 이 사람들 순박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사회에 나가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계산해 보니까 이자가 분명히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 실제로 가보니까 돈을 주는데 300만 원을 안 주고 그냥 310만 원이나 20만 원 준다 이거야.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럼 계산대로 왜 안 주냐고. 그 순박한 사람이에요. 절대 폴승하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거 절대 순진한 거 좋지 않다. 앞에 졸지 말고. 등잔 밑이 어둡대더니. 여기 봐요. 우리가 이자는 가만히 앉아서 버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건 소득이죠, 소득. 소득인데 무슨 소득이냐? 불로소득이라 그래요. 불로소득. 이 로는 한자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노동이란 뜻이고, 불은 아니다. 이게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복권 당첨된다든지, 은행에다 돈 맡겨놓고 가만히 앉아서 이자 소득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국가에서 좀 많이 걷어들여요.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니까. 즉, 세율이 높아요. 무슨 얘기 있어요? 이자 소득도 어때요? 세율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아요. 불로소득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세율이 너무 높으면 사람이 나중에 실제로 받을 때 돈을 많이 받지 못하죠. 그럼 사람이 저축을 잘 안 하겠죠. 그래서 저축을 갖다가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세율을 조정들을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무슨 얘기 알겠어요? 사람들이 별로 저축을 안 한다 그러면 세율을 좀 낮춰주고. 또 애들은 어때요? 막 쓰고 싶어요? 저축하고 싶어요? 쓰고 싶죠.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는 무슨 불로라기보다 평상시 저축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국가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죠. 학생 이름으로 통장을 내면 이자 소득세를 갖다 걷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또 급여가 너무 적은 사람, 한 달에 80만 원 받은 사람하고 한 달에 80만 원 받은 사람하고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사람하고 세율을 똑같이 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안 받거나 아주 약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수학에서는 그걸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기수불, 기말불 이렇게 쓸 때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요. 기수불, 기말불도 너무 깊이 생각할 거 없어. 이자를 연 이율이 몇 %다 그러면 1년이 지나야 이자를 주는 거지. 2003년 12월 31일 날 저축해갖고 2004년 1월 1일 날 찾는다? 그래갖고 1년 이율이 안 붙죠.
그리고 또 하나 1월 1일 날 은행에 문연대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찾아요? 1월 1일 날. 매년 1월 1일 날 저축을 한다고 책에 나오는데 1월 1일 날 문연은행이 어디가 있냐고. 좋아, 솔직히 하면 있습니다. 한 군데. 알겠어요? 한 군데 있어. 또 몇 군데 그 VIP를 갖다가 전문으로 온 데들은 문을 열어놔요.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교육을 잘못 받으니까 나중에 가서 울고 불고. 알겠어요? 사기를 나간다 이게. 그러나 다행히도 그 폴수학은 이 사회에 상당히 밝게 적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알겠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딴 얘기했어요. 집중 보세요. 집중. 여기 봐. 자, 출발합시다. 등비수열 공식 외우겠어요. SN이란 건 1항에서 N항까지죠. SN은 1항에서 N항까지. 지금 졸면 끝이다. 등비수열 N항까지 두 가지가 있는데 편하게 쓰자. 분모를 R-로 쓰든지 분모를 1-R로 쓰든지 마음대로 쓰라 이게. 알겠어요? 그러나 분모가 R-는 분자도 R-1. 분모가 1-R면 분자도 1-R이라고 써요. 이 정도만 돼도 벌써 형태가 갖춰지잖아요. 이게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꼭 할 얘기가 있어요. 순서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N항, 지금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게 맨 처음에 필요한 게 공비예요. 따라하세요. 공비.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 구할 때는 공비를 먼저 찾아야 돼요. 공비. 그래서 공비를 딱 찾잖아요. 그러면 눈 떼지 마세요. 공비를 찾으면 R-1분 R-를 쓰거나 또는 1-R분 1-를 써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죠. 현재 상태가. 됐어요? 그 다음 분자의 공비에다가 항수승을 써줘요. 분자의 공비에다가 항수승을 써주는데 N항까지 합이니까 N승을 쓰는 거고요. 혹시 2N항까지 합이면 2N승을 쓰고요. N-1항까지 하면 N-1승을 쓰는 거예요. 10항까지 하면 10승을 쓰는 거고요. 한 명 눈 떼고 있고. 됐어요? 분자에 나온 공비에다가 항수승. 알겠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라고요? 분자, 따라하세요. 시작. 왜 우물쭈물 하고 있어요? 분자에 나온 공비에다 항수승. 알겠지? N항까지 하면 N승, 2N항까지 하면 2N승, 30항까지 하면 30승.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혹시 생각이 나면 첫 번째 항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맨 나중에 첫 번째 항을 이렇게 곱하는데요. 오른쪽에 곱하다 보니까 모양새가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곱한다는 건 분자에 곱한 거니까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를 시작했어요.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재료 순서대로 마치 그 달걀 후라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등비수열 N항. 우리 근데 등비수열 N항까지 했니 안 했니? 혹시 했나요? 지난 시간에? 생각이 안 하면 안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등비수열 N항까지 안 했지? 좋아요. 깜짝 놀랐네. 한 걸 또 한 줄 알고. 이봐요. 계란 프라이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라이팬이 있죠? 프라이팬을 맨 처음에 이제 기름을 둘러요. 무슨 향 있어요? 기름을 둘러. 그 다음에 달걀을 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노란자를 갖다 착착착착 죽인 다음에 거기에 소금을 뿌려서 완성이 되는 거죠. 너무 미적 감각을 생각한 사람들은 소금 넣는 걸 잊어먹거나 대신 거기다 미온을 뿌리는 경우 색깔이 다 똑같잖아요? 미온 뿌려가지고 맛 이상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순서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쪽에 왼손에 후라이팬을 들고요. 후라이팬 들고 이제 요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옆에 조수가 잘해야 돼, 조수가. 후라이 만들려면 맨 처음 뭘 줘야 되겠어요? 기름. 그럼 식용유를 딱 주면 이렇게 한번 쫙 돌려야 돼요. 딱 놓고. 그 다음 뭘 줘야 돼요? 달걀. 달걀 딱 주면 탁 깨갖고 촥 해야 되겠죠. 세 번째 뭐예요? 소금. 소금은 사실 좀 깨끗이 못해요. 소금 딱 주면 이제 부셔가지고. 알겠어요? 부셔서 이제 손에 백무가루랑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럼 이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향 있죠? 근데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요? 자, 후라이인데 후라이팬 딱 들고 있는데 달걀을 줘요. 다 들러붙겠죠? 아니, 처음부터 소금을 준다, 이게. 순서 바뀌면 안 된다, 이게. 등비수열 합공식 구하는 게 똑같아요. 맨 처음에 공비예요. 무슨 향 있죠? 그 다음에 몇 항까지 합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에 첫 번째 항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걸 써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나 성격이 묘하지 않은 다음에야 공비가 3이면 3에서 1을 빼는 게 좋지 1에서 3 빼는 건 좀 음수가 나오니까 좋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래야 좀 괜찮다. 마음대로 하세요. 답은 똑같이 나온다 이게. 무슨 향 있어요? 자연스럽게 쓰라. 그래서 추천사항으로 되게 공비가 1보다 크면 이걸 쓰고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이걸 쓰면 되는데 그거는 꼭 그럴 때만 쓴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면 편리하다 이런 정도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두 개 다 외우기 머리 터지면 하나만 외워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이제 믿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집중도가 지금 60%밖에 안 돼. 이 정도면 안 돼요. 원래 딱 수업 그만해야 돼요. 다음 주에 봅시다. 그리고 가야 됩니다.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알겠어요? 집중. 자, 등비수열에 합을 구할 때 맨 처음에 공비 있어야 되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R-1분의 R-1 아니면 어떻게 해요? 1-R분의 1-R.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분자의 공비에다가 항수승. 분자의 공비에다가 항수승.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항 곱한다. 첫 번째 항이 1이면 곱하나 안 하겠죠.
첫 번째 항이 1인 경우도 또 많기도 하고. 좀 여기가 되겠어요? 밤샜니? 대학을 뭐 하려고 그랬어? 자제 집에서. 푹 자요. 푹 자라고. 어? 푹 자세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엄마 돼가지고 애는 들들 못 끌 거 아니에요. 난 너 때 안 그랬다. 아! 자, 등비수의 합 다시. 그럼 이거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자, 준비.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등비수열이 있다. n항까지 합을 구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얼마예요? 1. 공비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하기 이게 나오죠? 마이너스 곱하기 이게 나오죠? 마이너스 곱하기 이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 마이너스 r분의 1 마이너스 r이라고 쓰고 분자의 난 n항까지 합이다. 분자의 난 공비에다가 항승을 붙이겠어요. 이 전체 다 뭘 곱해요? 첫 번째. 첫 번째가 얼마입니까? 1. 곱하면 나니까 상황 끝. 그럼 분모 1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2. 2를 여기다 쓸 수도 있겠지만 뭐 귀엽게 앞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뺄 수도 있겠죠. 등비수의 n항까지 무슨 양이겠어요? 어머 잘 봐야 될 텐데. 무슨 양이겠지? 좋아요.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해요? 공비. 공비가 필요할걸? 공비. r-1분의 r-1 또는 1-r분의 1-r. 그다음 분자에 나온 공비에다가 항수승. 전체 다 뭘 곱한다? 첫째 항. 등비수가 끝났습니다. 알겠죠? 이게 딱 돼 있어야 돼. 그런데 등비수의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 일반항 분석. 등비수 일반항은 n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라면 조금 이따 끝나겠어요.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라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몇 번 곱해요? n-1번 곱해요. 됐죠? 등비수의 n항까지 합은 만약에 r-1로 출발했다. 그럼 나머지 해보세요. 분자 어떻게 돼요? r의 n승 그러면 안 돼요. 그 순서자. r-1분의 r-1.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전체 다 뭘 곱해요? 첫째. 자, 묻겠어요. 이 두 식에서요.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이 위에 보면 문자가 3개 보이죠? A하고 R하고 N이 3개 보이잖아요. 이 중에서 변수가 뭐예요? 변하는 거. N만 변해요, N만. 공비가 변하면 그게 공비예요? 일정한 수인데. 첫 번째 한번 가만히 있죠. 여기서 변수는 N이에요. 또 눈 떼고 있다. A 곱하기 R의 N-승은 R의 N승 곱하기 R의 마이너스 승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변수는 뭐예요? N만 변수죠. 다른 데는 N이 없잖아요. 기억해 두세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에서는 N의 미수가 공비예요. 이게 뭐 손 얘기다 지금. 등비수열 일반항에서는 어떻게 돼요? N의 미수가 공비예요. 그런데 등비수열의 경우는 N항까지 합해서도 N의 미수가 공비예요. 다른 데는 N이 없잖아요. 결론. 등비수열은 일반항이나 N항까지 합이나 N의 미수를 찾으면 그게 바로 공비예요. 따라서 N의 미수. 지금부터 20번 하겠어요. N의 미수. 시간 전략이 제가 한 번 하면 여러분 2번씩 하세요. N의 미수. 좋아요. 공비는 N의 미수라는 걸 명심하세요. 알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됐어요? 첫 번째 항은 볼 것도 없어요. 첫 번째 항은 여러 차례 얘기했다시피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어느 경우든 첫 번째 항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경우는 공차 찾는 방법이 일반항과 N항까지 합이 달랐잖아요. 등차 수열에서는 일반항에서는 N의 개수가 공차였고 N항까지 합에서는 N제곱의 수다 2를 곱해야 공차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등비 수열은 공비를 찾기 쉬워. 방금 본 것처럼 일반항이나 N항까지 합에서나 N의 미수가 공비라 이거야. 첫 번째 항은 둘 다 N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죠. 한 명 지금 졸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운다 울어. 지금 설명 끝났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공비 찾기를 하겠어요. 자 준비. 만약 일반항이 2에 3n-1승이다. 자 지수회가 n에 관한 1차식이 와 있죠. 이제 마지막 설명입니다. 끝났습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지수회가 n에 관한 1차식이 와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지수회 n에 관한 1차식이 와 있다. 불만 있어요? 자, 모두 한번 해보세요. 지수에 n에 관한 1차식이 있다. 지수에 n에 관한 1차식이 있는 게 등비수열 일반항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등비수열 일반항에서 n의 미수가 공비였죠? 자, n의 미수를 갖다가 찾는데, 여기 보세요. 제가 딱 한번 해볼 테니까 이거는 2의 3n-1승은 2의 3n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승. 지수법칙에 의해서.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그 다음 여기에 2의 3n승이란 2의 3승 가로밖에 n승하고 똑같은 거죠.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n의 미수가 공비라 그랬지. 공비는 2의 3승이라는 거 아시겠죠? 공비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공비가 얼마예요 현재? 2의 3승. 다시 공비가 얼마예요? 2의 3승. n의 미수가 공비인데 공비가 2의 3승이죠. 한 번만 더 얘기해서 공비가 얼마예요? 2의 3승. 앞으로는요. 공비는 미세다가 n의 개수승이에요. 미세다 n의 개수승. 되겠어요? 지금 하나씩 잘 따라야 돼. 공비 잘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이거 딱 보면 만약에 만약에 수열 해놓고 수열 해놓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일반항이 이렇게 되는 수열 전체 이런 뜻이라 했죠. 근데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와 있지. 그럼 이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공비가 얼마냐? 8. 2의 3승이니까. 첫 번째 항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되죠.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2의 2승이니까 첫 번째 항은 얼마예요? 4. 그럼 우리가 보고 얘는 첫 번째 항이 4가 되고 공비가 8인 등비수열이다. n항까지 합을 구하라. 공비가 8이니까 r-1분의 r-1. n항까지 합이니까 n승. 첫 번째 항 4니까 4 처리하면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n항까지 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지금. 왜 이렇게 맹하게 있지? 왜? 가고 싶으면 가요. 제가 중간에 막 누가 가면 막, 얘 너 그러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적이 있어요? 가라고. 선생님 잘 들으라니까. 다시. 수열. 3의 2-n승.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와 있죠. 등비수열이죠. n항까지 합을 구하라. n항까지 합을 구하면 맨 처음 뭘 찾아야 돼요? 공비. 공비는 뭐예요? n의 미수. n의 미수는 미세다가 n의 개수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3의 몇 승이에요? 마이너스 1승. 3분의 1이 공비가 되죠. 3분의 1이 공비니까 1-r분의 1-r. 분자에 난 공비에다 항수인데 n항까지 하면 n승. 2n항까지 하면 2n승. 이 전체 다 첫 번째 항을 곱하면 되겠죠. 첫 번째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돼. 첫 번째 항 얼마예요? 3. 완성이 되죠. 제가 무슨 알겠어요? 우선 도구를 잘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론이 문제가 아니라. 실수로 안 캐. 지금 여기 되겠지? 좋아. 다시. 등비수열은요, 일반항이나 n항까지 합이나. 눈 떼지 마세요. 등비수열은 일반항이나 n항까지 합 SN이나 n의 미수가 공비예요. n의 미수 찾는 방법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등비수열 일반항 중에서요. 특히 나중에 가서 수열의 칸에서 무한등비수가 나올 텐데 그때 나오는 일반항은 90%가 다 비슷한 놈들이에요. 어떤 꼴이냐? 이런 것들이야. 모의 n승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한번 해볼래요? 모의 n승. 참 잘했어요. 여기 봐요. 여기 봐. 그러니까 일반항이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이 귀엽지? n에 관한 1차식이다. 등비수 일반항이죠. 나열하지 말고 앞으로 딱 졸여보고요. 공비는 얼마입니까? n의 미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첫 번째 항도 마이너스 3분의. 첫 번째 항 공비가 같죠? 지금 무슨 항 있어요? 자, an이, 어머,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항 얼마예요? 2분의 1. 공비 얼마예요? 2분의 1. 첫 번째 항은 얼마예요? 4분의 1. 공비도 4분의 1. n의 미수, 미세다 n의 개수승. 알겠지? 알 텐데. 공비 4분의 1. 첫 번째 항도 4분의 1.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주어진 수열의 n항까지 합을 구하라. 공비가 4분의 1이에요? 그럼 1-r분의 1-r. 분자에 난 공비다 항수승. 전체 다 첫 번째 항 곱하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건 4분의 3이고 4분의 1이죠. 분모 분자에 4를 곱하면 3분의 얼마 또는 3분의 1 빼내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등비수를 한번 쓸 수 있겠어요? 마지막 단계인데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다. 그런데 오늘 좀 일찍 가죠? 왜 웃으세요? 왜 무시하고 그래요? 왜 무시하고 그래? 자, 등비수열 n항까지. 여러분, 등차수열 혹시 n항까지 합이 어떤 형태인지 기억나세요? 설마 이달한 건데 등차수열 n항까지 어떻게 해요? 참 좋았어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알겠죠? 다시 등차수열 n항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뭐라고요? 등비수열도 형태가 있어요. 등비수열도. 그거 진짜 5분만 하면 땡이다 우리. 시험 때까지 완전 땡이야. 자, 등비수열은 n항까지 합 형태가 있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저기 보세요. R-로 할까? 1-R로 할까? 아무거나 하나 골라봐. 처음에는 그거 좋지 않아요. 알겠어요? 처음에는 R-를 좋아요. 어떡하면 좋니? 미리 짜고 할걸. 여기 보세요. 자, R-1분의 R-1 잘 보고요. 지금 N항까지 합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작업. 분자에 나온 공배다가 항승이죠. 이 전체 곱하기 첫 번째 항. 다 됐어요? 여기서 변수는 뭐가 변수예요? N만 변수야. 나머지 첫 번째 항하고 공비는 변하는 게 아니다. 그때 신뢰가 안 된다면 이거는 R-1분의 A라고 이 부분을 쓰고 여기 뒤에다가 R의 N승 마이너스를 쓸 수 있겠지.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두 글자로 뭐예요? 상수. 첫 번째 항 얼마? 공비 얼마? 상수잖아. 상수니까 필기하지 말랬지? 지운 다음에 상수 A로 처리해요. 얘는 상수임. 상수임. 됐어요? 그러면 전개해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결론!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은 R의 N승의 개수와 상수항이 서로 반수다 이거예요. 이게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에 갖춰야 될 조건이에요. 우리 알고 있는 걸 유도한 거죠.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은 R의 N승의 개수와 상수항이 서로 반수다 이거야.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되겠어요? 만약에 1-R로 하면 뭐 별일이 생기느냐? 똑같은데.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상수지, 상수. 상수 A 처리하면 1-R의 N승이 이렇게 되겠죠. 주의. 그러면 전개해보니까 A 곱하기 R의 N승이야. R의 N승의 개수와 상수항이 서로 반수란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에 갖춰야 될 조건이야. 선생님, 만약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막 반수가 아니면 어떡합니까? 2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무슨 항 있죠? 2항부터 등비수열. 우리 2항부터 등차수열인 경우 문제 다뤘었죠? 2항부터 등비수열이다. 그럼 2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경우는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하고 일반항 따로 구해야 돼. 그건 2항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 구할 때는 무조건 SN에다 N 대신에 1을 대입한다 그랬습니다. 되겠어요? 바쁘다, 바빠. 집중하지 않으면 이거 골치 아파요. 자, 여기 보세요. 집중. 등비수열 N항까지 하면 어떤 형태가 돼야 돼요? 왜 버벅대고 그래? 아이, 그거 몇 줄 되냐고! 다시. 등비수열 N항까지 하면 어떤 형태가 돼야 돼요? R의 N승의 개수와 상수항이 반수. 다시. R의 N승의 개수와 상수항이 어떻게 돼요? 반수. R의 N승의 개수와 상수항이 뭐예요? 확인 분명히 했습니다. 알겠죠? 그 등비수열 N항까지 한 형태예요. 그럼 지금까지 한 거에 다 얘기 끝났어요. 등비수열 얘기가 지금 다 끝났다고. 등비수열의 그 일반항 N항이나 또는 그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이나 N의 미수가 공비인데 N의 미수 찾는 방법은 미세다 N의 개수승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N 대신 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에 갖춰야 될 형태는 R의 N승의 개수와 상수항이 서로 뭐가 된다? 반수가 된다. 믿어도 되겠어요? 믿을 사람이 따로 있죠. 자, 준비하세요. 자, 준비.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한번 보겠어요? SN이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SN이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이래요. SN은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이래요. 여기다가 K를 갖다 더한 다음에 밑이 3인 로그를 취했더니 N-1이 나왔대요. 상수 K 값을 구하라. 자, 여기 잘 들어봐. 지금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이 있는데 거기에 상수 K를 더한 다음에 밑이 3인 로그를 취했더니 N-1이 나왔다. 상수 K 값을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는요. 일단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이 SN이라는 게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이잖아요. 그걸 이용했는데 그래서 얘는 로그 정의에서 3은 몇 승하면 이게 될까요? 요걸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3의 N-1승이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신뢰가 안 된다면 SN 플러스 K는 3의 N-1승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 플러스 K가 쭉 넘으니까 마이너스 K가 될 거며 이 SN이라는 것이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공비를 찾자. 공비는 N의 미수라 했지. N의 미수니까 짠! 공비는 3이잖아. 그렇다면 여기 3의 N-1승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 3의 N승! 지수법칙! 3의 N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승하고 똑같잖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 다음에 그럼 3의 마이너스는 3의 역수죠. 어떤 수의 마이너스는 역수. 그럼 이게 얼마 되겠어요? 3분의 2. 앞에가 3분의 1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N의 미수가 공비라면 이게 R의 N승이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은 R의 N승의 개수와 상수항이 서로 뭐가 돼야 됩니까? 반수가 돼야 된다. 이게 3분의 1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되겠지.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되니까 K는 얼마예요? 3분의 1 이렇게 된다.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을 텐데.
다시 하나만 딱 더 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집중. 안 적어도 돼. 어차피 다 풀 건데 뭐. 여기 봐요. SN은 3의 n승 플러스 k. 너무 귀엽다. 등비수열 n항까지 잡을 때 상수 k 갖고 와라. 등비수열 n항까지 잡을 때 상수 k 갖고 와라. n이 보이죠? 등비수열 n항까지 잡으라 했지. n의 미수가 공비지. 공비면 이건 r의 n승이죠. 이게 r의 n승이라면 r의 n승의 개수는 1이잖아요. 그럼 k는 얼마 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k 이렇게 돼 있으면 k는 얼마가 되면 돼요? 1. 지금 무슨 알겠지? 네, 틀리면 까무러친다 이거. 방금 우리가 유도한 거 아니야? 등비수열 n항까지 잡 공식으로부터. 됐어요.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시간 더 끌었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프린트 문제는 별로 없고. 49번. 49번 문제. 설명 다 끝났어요. 49번. 16페이지 49번 보세요. 첫째 항부터 재난까지 합 SN이 2 곱하기 3의 n-s는 플러스 k인 수열이 등비수열인다면 n항까지 합이 이렇게 주어진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 자체가 등비수열이라면 상수 k는 얼마가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r을 찾아야 되겠지. 자, 여러분, 자, 물론, 자, 시험 때 그렇게 잘 풀어요. 알겠어요? 수업 때 지금 잘 듣고. 3의 n-1승은 3의 n승으로 바꾼 다음에 3의 마이너스 1승이죠. 3의 마이너스 3의 역승이 3분의 1이지. 3분의 1을 이 앞에 2하고 곱해준다면 이 앞에가 3분의 2가 오는 거잖아요. 2에다 3분의 1 곱하니까. 이게 바로 R의 n승이죠. R의 n승에 의해서 상수항 서로 뭐가 됩니까? 반수. K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면 50번 문제 보세요. 50번. 인터넷으로 듣는 학생은 프린트 보세요. 50번 보면 SN은 3분의 1 n승 플러스 K일 때 상수 K 갖고 와라. 등비수열 n까지 SN이 있다. 그게 바로 R의 n승이지. R의 n승의 개수가 얼마예요? 1. 그럼 K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무슨 양 있어요? 넘기세요. 뒤가 비어있는 페이지예요? 겁난다. 야, 미치겠다 이거. 자, 그러면은 51번 문제 보세요. 등비수열은 지금 다 끝난 거예요. 등비수열은 나중에 이거 원래 그만하면 돼. 오늘 끝난 거 등비수열은 간편하다고요. 이렇게. 등차수열에 골치 아프지. 51번. 51번은 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SN 플러스 K 로그 2의 n 플러스 1을 만족한다. 그 수열이 등비수열이 되면 상수 K 값이 얼마냐. 무슨 양 알겠지? 자,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SN 플러스 K는 이퀄 2의 n 플러스 1승이 된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K를 뒤로 넘기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 다음에 2의 n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을 지우면서 2 곱하기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게 R의 n승이죠? 개수가 2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K는 얼마예요? 2. K는 2. 그 다음 52번. 52번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일 때 다음 중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언젠가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이거 원래는 어떻게 푼지 아세요? 근데 여기 보세요.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원래는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SN에서 SN만 수를 빼요. 뺀 게 A 곱하기 R의 n-s승 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되겠죠? 공부 잘해야 됩니다. 풀이 내가 세봤는데 8줄이에요. 8줄. 한 페이지 다 잡아먹는다고. 그래도 그 사안으로 인터뷰해보면 자만이에요. 그럼 그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되냐? 그럼 풀 수 있어야죠. 우선 답을 내야죠. 우리 급하니까. 52번 딱 보세요. 52번 등비수열의 n까지 함. 자, 52번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죠. R n승의 수가 2 맞죠? 마이너스니까 확인 끝. 됐습니까? 대충 좀 알만 할 텐데. 2번 같은 경우 R n승의 수가 3의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3분의 1이니까 뒤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받쳐졌으니까 맞죠? 3번 2의 n 마이너스 1승 R n승의 수가 2분의 1이지? 뒤에 마이너스 2분의 1 받쳐졌으니까 됐죠? 주의 4번. 4번은 이렇게 되는데 놀라지 마라. 4번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 플러스 1승인데 설마 이런 거 시하지 말고 n항까지 이렇게 주어있다. 이거는 n의 미수가 2분의 1이니까 공비가 2분의 1이지? 그럼 여기서는 2분의 1의 n승 곱하기 2분의 1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랑 처리하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알고 보면 이런 경우는 R의 n승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상수항은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됐을 텐데. 그러니까 5번이 답이겠지. 4번까지 이상 없었잖아요. 5번 같은 경우 보면은 5번 주의해야 되네. R n승의 수가 얼마예요? 5번. 2다 2. 2분의 1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2지. 2니까 뒤에가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근데 이 마이너스 1밖에 없지. 원래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밖에 없죠. 마이너스 1로 돼 있죠. 이런 경우는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첫 번째 항 구할 때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구하고. 알겠어요? 두 번째 항부터 일반항 구한다. 이건 이따 또 한번 연습해 볼 테니까 되겠어요. 자, 그럼 5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53번.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에 대한 조건을 알았으니까요. 53번 문제를 통해서 1항에서 n항까지 합 SN이랄 때, 간에 가. 자, 로그 10에, SN 플러스 1 이퀄 n. 이런 수열이 있는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주어진 수열이 있대요. 그 수열의 세 번째 항을 구하래요. 문제면 알겠어요? 그럼 n항까지 합이 이렇게 주어지는 수열, n항까지 합 SN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수열의 세 번째 항 구하라. 정신 좀 차려야 될 텐데. 그럼 이거는 SN 플러스 1은 10의 n승이다. 되겠죠? 그럼 SN은 10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SN은 10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됐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평범히 봤겠지만 등비수열 n항까지 합이죠. 왜? R의 n승의 개수 1하고 뒤에 상수항이 뭐예요? 반수. 등비수열 n항까지 합이지. 그럼 공비가 얼마입니까? n의 미수니까. 등비수열 n항까지 합했어. n의 미수 공비했잖아. 공비는 얼마예요? 10. 첫 번째 항은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되죠. n 대신에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뭐예요? 9.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은 그런 등비수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9에다가 공비 10을 두 번 더 곱하면 되겠죠. 900. 무시 안 했어요? 됐으면 좋을 텐데. 선생님, 네 번째 항으로 하시지 그러세요. 세 번째 항으로 하면 900이니까 세 자리 자연수죠. 제가 얘기했죠. 금년 주관식 아홉 문제는 세 자리 이하 자연수로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 항이 안 돼. 세 번째 항으로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4번. 54번 문제가 이제 사람이, 54번 머리 터지네. 여기 봐. 54번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시간 몇 분쯤 남았습니까? 제가 얼마를 끓여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10분 정도요? 예. 보통 이제 뒤에서 우리가 동영상 같은 거 같이 찍는데, 동영상 또 케이스 말고 다른 데 찍잖아요. 그럼 5분 전에 사인을 해줘요, 이제. 5분 남았다고. 무슨 양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보다 눈이 좀 빠른 편이거든요. 보긴 꺼방하게 보이지만은 눈이 굉장히 빨라요. 10분 남았다 그랬죠? 예. 5분 정도 다녀야 되겠구나. 여기 보세요. 눈이 굉장히 빨라. 왜 눈이 빠른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안 믿기죠. 보통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잘 안 믿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믿으면 내가 항상 조심해야 될 텐데 잘 안 믿으니까 그냥 사실을 적나라하게 얘기해도 별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잘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합기도 관장 출신이거든요. 막 웃잖아. 웃을 줄 알았다, 내가. 야, 참. 이 합기도는 기라는 게 있대요, 기. 기가 영어로는 에너지예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전기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물론 눈에 보이는 연탄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를 갖다가 사람 몸에도 에너지가 흘러요. 보통 기가 흐른다 그래요. 기공 이런 얘기 들어봤죠? 기공. 끝까지 잘 봐라. 중요한 얘기다. 근데 이 앞에 합이라는 말은 이게 종합무술 이런 뜻이 아니라 기를 합한다는 얘기예요. 둘이 싸울 거 아니에요. 둘이 싸우면 내 혼자만의 기력으로 힘들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즉 상대방의 기하고 내 기하고를 합쳐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를 때리려면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그 힘을 갖다가 잘 유도해서 그 사람한테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합기도라는 거예요. 이 합기도는 수가 약 3,600 정도 수가 있어요. 3,600수. 수라는 게 이제 어떻게 할 때 어떻게.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칼 있잖아요. 칼로 해서 이렇게 찌르려고 한다. 그때 그걸 갖다 막는 방법, 옷을 잡을 때 누워 있을 때, 별 방법이 다 있다. 앉아 있을 때, 이런 게 3,000 몇백 가지 수가 있는데, 졸면 안 된다. 중요한 얘기인데. 잘 믿기지 않겠지만은, 제가 합기도 관장 출신입니다. 싸움을 할 때요, 눈이 빨라야 돼요. 싸움할 땐 눈이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발로 차려고 그러면 발을 보는 게 아니에요. 팔을 보니까 잠시 후에 발이 커져요. 무슨 알겠어요? 싸움할 때 상당히 눈을 보는 거예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눈을 보는 거예요. 발을 보는 게 아니라. 발을 보면 쳐다보고 있으면 잠시 후에 맞지. 갑자기 커져.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 보면 2단 옆차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남학생들은 잘 몰라도 여학생들은 운동하니까 많이 알죠? 그러면
2단 옆차기 같은 거 이렇게 막 하잖아요. 두 발 모압차기 뭐 이런 거. 그거를 약간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맞아요. 피하니까 세게 맞는다고. 좀 더 가까이 가보세요. 그 사람이 넘어지지. 그러니까 또 여러분도 보면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돌려차기라고 들어보셨죠? 사람이 딱 멀쩡하게 참고 왜 돌려차냐면 돌려차면 시간 걸리잖아요. 자기 한번 돌아야 되니까. 근데 돌려찬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모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회전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돌려차기라는 게 이렇게 돼 있으면 자세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몸을 틀면서 돌잖아요. 그건 두 가지가 위험한데요. 여기 봐. 지금 수학 똑같다. 우리 공부하는 원리가. 돌려차는 건 두 가지가 위험해요. 첫 번째는요. 도는 순간 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한 사람들은 피하지 않고 도는 순간 가까이 가서 등을 밀어줘요. 가만 봐요. 지금 보면 상대방이 돌려찬다는 게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차는 거예요. 등이 보이잖아요. 이게 너무 빠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피해줘요. 그러니까 가장 원심력이 세는 상태에서 맞기 때문에 타격이 받는 거예요. 동기에 빨라야지. 벌써 제가 돌려면 본인이 준비를 하거든요. 돌 준비를. 왜냐하면 도는 방향과 약간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려고 준비를 해요. 그러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돌고 있는 순간 등을 밀어줍니다. 원인 놈을.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다. 두 번째는 돌려차기도 위험해요. 왜 위험한가 하면 사람은 몸이 딱 두 발이 지금 졸면 안 된다 중요한 얘기인데 두 다리가 딱 이렇게 바닥을 지탱하고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돌려찬다는 것은 발 하나가 공중에 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갖추긴 갖지만 항상 불안한 상태예요. 무게중심이. 그래서 굉장히 약해요. 어떤 한 사람이 돌려찬다 그러면 다리 하나는 밑에 있고 다리 하나는 위로 뜬 거잖아요. 그럼 가까이 가서 포옹해 주세요. 그럼 저절로 떨어져요. 한 바퀴 돈 다음에 걸려서 떨어지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도망가. 그러니까 딱 알맞은 위치에 머리를 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맞는 거죠. 그래서 빨라야 돼. 눈이 빨라야 돼. 일단 이 정도까지. 내가 호신술은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까. 알겠어요? 호신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가끔 들어봤죠. 막 어떤 애들 싸울 때 막, 때릴 때도 없고, 참다 그러잖아요. 그거 이제 보통 참다 이런 애들은 실제로 능력이 없는 애들이고, 진짜 참는 애들 많아요. 진짜 참는 애들 많다고. 알겠어요? 그냥 누가 때리면 한 대 맞고요. 왜 맞는지 아세요? 목격자가 있어서 그래요. 목격자가 있으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쓸데없는 사람이 파출소까지 따라와서 얘 변호를 해줘요. 저 사람 맞았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저처럼 이렇게 몸이 별로 빈약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가도 의심을 안 받죠. 열심히 때려놓고도 이러고 있으면 딱 봤을 때 눈을 보고 저한테 야단치는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왜 밥도 못 먹는 사람을 때렸냐고. 지금 또 사인이 5분 사인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저 사인에 오해를 한 게 그만해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옛날에 처음에는 멈춤은 피했다고. 사람 다 이렇게 하더라고. 심한 경우만 이렇게 하고. 자, 나중에 호신술을 잠깐 1분 정도씩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자, 54번. 열 번째 한 거 하라. 자, 이거는요, 객관식 문제로 내야 되는데 지금 미리 계산을 못했어요, 아직. 시간이 없어서. 주관식 문제가 아닙니다. 객관식 문제인데, 시방 보세요. 이런 수열에서 열 번째 한 거 하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문제 보시겠어요? 이 문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지수가 n이 있죠? n항까지 합이죠? 그러면 이건 등비수열의 합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확인은 해야 돼요. 여기 보면, n의 미수가 공비라 있으니까, 이게 rn승이죠. rn승의 개수가 얼마냐? 마이너스 1이에요. 무슨 양이 있죠? rn승가 마이너스 1이면 상수항은 뭐가 돼야 돼요? 1. 근데 지금 얼마가 돼 있어요? 2. 그럼 이런 것부터는 2항부터 등비수열이 돼요. 그러면 10번째 항을 구하려면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n 대신에 10을 대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옛날에 이런 얘기는 했어요. 어차피 이게 무슨 수열이든 관계없이 지금 이 문제 하나만 푼다면 이 문제 하나 푼다면 10번째 항 구하려면 그냥 이거는 10번째 항까지 합한 거에서 9번째 항까지 빼면 무조건 10번째 항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수열이 합이든 관계없이. 우리 등차 수열에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굳이 일반항을 구할 필요가 없다면. 되겠어요? 그러면 10번째 항까지 10번째 항 구하라 하면 당연히 모든 수열이 이게 뭐 등차 수열이 등비 수열이 합이든 말든 관계없이 몇 번째부터 되든지 말든 관계없이 일단 10항까지 합한 다음에 9항까지 합하면 남는 건 10항이 남을 거니까. 그럴 땐 그렇게 푸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n 대신에 10을 대입하면은
10을 집어넣을 때도 2가 있고 9를 집어넣을 때도 2가 있을 거니까 문제 풀 때는 2를 무시하고 풀어도 관계없죠. 어차피 2 빼면 없을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n 대신에 10을 집어넣으면 잘 봐요. 10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10승이 될 거고 9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9를 집어넣으니까 이건데 9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인데 원래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2의 9승 이렇게 되겠죠. 얘를 정리하면 되겠죠. 되겠어요? 얘를 정리할 때는 두 개 보니까 밑은 똑같은데 차수가 다르지. 그럼 차수가 낮은 걸로 뽑아줘야 되겠죠. 차수가 낮은 걸로 뽑아주니까 전체에다가 3분의 2의 9승을 빼냅니다. 3분의 2의 9승을 빼내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 10승은 마이너스가 있고 3분의 2가 오게 되죠. 됐어요? 그 다음에 3분의 2의 9승은 빼놨으니까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봤더니 1 마이너스 3분의 1 1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1이 되겠지? 최종적인 답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9승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일반항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해요. 항 하나 구하는 것은 관계없이 그냥 풀면 된다 이게. 되겠어요? 됐으면 좋을 텐데. 된 거하고 똑같죠?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정식으로 일반항 구하는 것도 해보겠어요. 시간 나니까. 자, 일반항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또한 다음과 같은 장난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집중. 여러분, 우리 등차수열에서도 제가 해봤습니다. 등차수열에서도. 우선 만약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원래 1. 자, 준비. 첫 번째 항 얼마입니까? 첫 번째 항 얼마예요? 3분의 1. 공비는 얼마예요? 공비. 누가 마이너스라고 그래요? 공비. n의 미수가 공비라고 했잖아요. 공비는 얼마예요? 3분의 2. 그럼 여기다 3분의 2 곱하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그 다음에는 3분의 1에 또 3분의 2 곱하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나가겠죠? 이런 수열을 n항까지 합하면 이게 나온다고요. 한번 해볼래요? 한번 봐봐. 자, 공비가 얼마예요, 지금 공비가? 3분의 2. 그러니까 1-r분의 1-r. 자, 마무리합시다. 분자에 나온 공비에다가 항수승. 전체 다 곱하기 첫 번째 항. 3분의 1이죠. 되겠죠? 그럼 여기 1에 3분의 2를 빼니까 얼마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약분되니까 없어지죠? 그러니까 남는 것은 띵 1-3분의 2 n승이 나오죠. n항까지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더했을 때 이거를 모두 더하면 저 왜 지금 자꾸 딴 생각하고 있니 너? 그러면 안 된다. 어떡하면 좋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첫 번째 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3분의 1 등비수열을 n항까지 합했다. n항까지 합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양변에 1을 더한 거예요. 첫 번째 항을 가지고 여기다 1을 더해. 장난을 친 거지 그러니까. 1을 더해도 좋고 2를 더해도 좋고 3을 빼도 좋고 1을 빼도 좋아요. 1을 더하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3분의 4가 되죠. 여기에 1을 더했기 때문에 여기도 1을 더해져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문제처럼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되겠어요? 그럼 여기 일반항이란 게 있었겠죠. 지금 일반항. 일반항은 2항, 3항 이런 거에는 다 적용이 되지만 첫 번째 항은 결국은 일반항에다 n 대신에 1을 집어서 구하지 못하는 즉 2항부터 등비수열된 꼴이 나온다 이게야. 그럼 이런 경우 선생님 일반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우선요. 여기서 일반항 구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구해봤자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해야 될 거고 또 여기서 일반항을 구해봤자 이 뒤에 단서가 n은 2보다 커나 단서가 있다는 걸 미리 알아야 된다 이게. 등차수열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 헌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얘기인데.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첫 번째 항은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2에서 3분의 2를 빼는 거죠? 2에서 3분의 1 빼니까 얼마가 돼요? 3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2항부터 일반항 구해야 되겠지? 2항부터 일반항 구할 때는 원래 이게 등비수열 n항까지 합이 되려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등비수열 n항까지 합이 되려면 R의 n승의 계수 마이너스 1과 상수항이 반수가 돼야 되니까 이게 원래 얼마가 돼야 돼요? 1로 고쳐놓고 일반항 구하면 돼요. 무슨 양 있어요?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n항까지 합해서 상수항부터 상수항 빼고 일반항 구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럼 보니까 공비는 얼마입니까? n의 미수가 공비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 항 구하는 건 아니지만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죠. 그러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3분의 1에다가 n 대신에 1을 집으면 3분의 1에다가 r에 공비에 n-1승 곱한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전 문제에서 10번째 항 구하라 그랬죠. 그럼 일반항에 구하는 방법도 있겠죠. 10번째 항 구하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분의 1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3분의 2에 10번째 항이니까 9승. 이렇게 해서 동일한 답이 나온다. 두 가지 다 풀 수 있겠어요? 지금 좀 주의 있게 들었으면 무슨 일인지 알 거고 아니면 또 머리 아플 텐데 어떡하면 좋냐?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아까 원래 이게 2라고 주어졌잖아요. 2라고 주어진 것은 뭐 할 때만 써먹고요. 첫 번째 항 구할 때만 써먹고 정상적인 등비수열의 n항가 잡으로 고친 다음에 거기서 일반항 구하라.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